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이 강좌는 IB의 10가지 학습 자상을 하나씩 만나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을 AI 도구로 설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도구들은 다음 링크에 패들렛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오늘 6번째 학습 자상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편을 놀랍도록 무관심하게 지나치곤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배려하는 방법을 만들어보는 수업, 오늘 해보면 어떨까요? IB의 6번째 학습 자상 배려하는 사람은 공감과 연민, 존중을 보여주고 봉사에 헌신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단어 행동입니다. 느끼는 배려에서 만드는 배려로. 오늘은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수업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획은 9강에서 클로드 코드로 실제로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불쌍하다에서 끝나는 수업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까지 가는 수업의 차이는 큽니다. 문제를 해결 가능한 크기로 자르고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경험이 주도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IB가 말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탐구입니다. 디자인 싱킹을 초등 눈높이로 3단계로 줄여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네의 불편을 수집해 공감 지도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누가, 언제, 무엇이 불편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결할 아이디어를 모둠 토의로 구체화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도구는 패들렛입니다. 지도 서식을 쓰면 학생들이 발견할 불편을 실제 지도 위에 핀으로 꽂을 수 있습니다. 또 샌드박스를 이용하면 타인과 공동 작업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들렛을 활용한 탐구 수업, 한번 설계하는 모습을 실제 화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패들렛의 첫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열어봤던 패들렛들이 쭉 나타나 있고요. 저는 유료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패들렛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 계정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보드가 아마 3개까지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능의 차이는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3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주제별로 이렇게 패들렛을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패들렛 하나에 무슨 국어 교과 수업 산출물 이런 식으로 교과별로 대표적인 거 3개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차례대로 누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서식으로 우리 마을 공감 지도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도를 눌러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마을 공감 지도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형식들이 나타나 있는데 담벼락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시물이 그냥 한 화면에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그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컬럼은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는 형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 하나에 여러 개를 누적하려면 이렇게 섹션을 나눠주는 컬럼이 좋겠죠. 그리고 그리들은 가로에 4개씩 이렇게 게시물이 쭉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스프레드시트처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적을 수 있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프리폼은 자유롭게 이 위치를 드래그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사이를 화살표 등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은 컬럼을 이렇게 가로로 나누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2개 중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두 개는 비슷해요. 타임라인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줄 위에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스트림은 그냥 우리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그냥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지는데요. 한번 게시글 형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학교인 서대전 초등학교를 검색해보면, 서대전 초등학교, 저희 학교는 개인적으로 등굣길에 넘어야 되는 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턱이 많아 도보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올린 게시글이 지도 위에도 표시가 되고 여기 왼쪽에도 이렇게 장소명과 함께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적어본다면 그냥 임의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 있는 대전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는 그냥 이거는 임의로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경사가 심해서 어린이들이 넘어지기 좋다. 인도 미끄러지지 않는 처리를 인도에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지도에 표시되고 여기 이렇게 뜨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 이 장소들이 이렇게 누가 썼고 어떤 내용으로 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글을 작성을 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니까 누가 뭘 썼는지 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게시글 지정을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런 작성자는 끄고 댓글도 일단은 꺼보겠습니다. 댓글을 나중에 열어주더라도 일단 처음에는 쓰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다 꺼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작성자도 저는 끕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학생들을 패들렛 가입을 안 해서 그냥 쓰게 하고 있어요. 패들렛은 이 만든 사람만 계정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은 계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을 안 시켜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랜덤으로 영어 단어나 뭐 임의의 단어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이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꺼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에다가는 지금은 그냥 자동으로 주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학생 이름을 저는 제목에다가 항상 쓰게 합니다. 근데 이 지도의 특성상 이 위치가 자동으로 제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지우고 이름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는 학생들이 편하게 쓰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기 필드에 추가를 해서 이름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필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제가 필요한 분류가 있으면 지정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색상 지정도 숨겨주고요. 그리고 본문에다가는 이 장소에서 불편해 보였던 장면을 기록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필수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걸 안 쓰면은 첨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일단 꺼주겠습니다. 지금은 뭐 만약에 그 사진을 올리세요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이거를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름을 검색하고 대전 학생교육 문화원
여기서 이 장소에서 불편해 보였던 장면을 기록해 보세요. 제가 아까 바꾼 그 내용이 이렇게 여기에 뜨죠. 뭐 아름다운 내용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쓰는 편입니다. 여기서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있으면 오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이름에다가는 김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름까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그냥 기본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줘도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이런 수정을 해주면은 좀 다양한 데이터를 조금 더 정리된 방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공유를 하면 학생들이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까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좀 대충 쓰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안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남겨두고 여기다가 누가 불편한가요? 그리고 무엇이 불편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써주고 본문은 만약에 꺼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자기 이름 쓰고 누가 불편한가요? 뭐 유모차 끄는 부모님들,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음. 엘리베이터나 유모차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대로 게시글 설정을 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받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는 방법은 이 공유하기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그냥 링크 복사를 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써도 되는데 저는 조금 선호하는 방식은 이 제출 양식을 활성화해 주는 거예요. 제출 양식은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글 폼에 답하는 것처럼 그냥 작성하는 화면이 맨 처음에 그냥 바로 뜹니다. 근데 로그인 해야 되는 건 꺼주시고 제출 후에 이 패들렛 전체를 보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확인 완료하고 못 보게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게시글을 추가하게 할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하나 올린 다음에는 이 패들렛을 살펴보면서 또 생각이 나면 또 올리도록 하는 수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제출 양식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쓰는 화면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버튼을 찾고 누르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도는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도는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떤 문장 틀을 이용해서 누가 언제 무엇이 불편한지를 모둠별로 문제를 하나 정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샌드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샌드박스 화이트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이트보드는 아까 그 게시글을 텍스트로 써야 됐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뭐 아이들한테 보드판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목을 문제 정의하기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서는 켜주시면 아이들 커서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다 뜨는데요. 이거를 켜주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근데 좀 보기에 부산스럽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수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거를 끄는 걸 선호하는데, 근데 학생들끼리 모둠 작업을 할 때에는 서로 좀 알아보라고 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허용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보고 이따가 다시 만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정에서 이 도구들을 닫아버리면 저도 이거를 못 써요. 만약에 텍스트를 설정해서 허용하지 않음으로 빼버리면 저도 이 텍스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양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템플릿이 좀 잘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템플릿도 있고요. 또 아니면 템플릿 말고 이렇게 배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차트 배경도 있고 뭐 이런 스토리보드 배경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템플릿도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듭니다. 항상 뭐 예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쁘면 물론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수업이라면 미리 캔버스로 밑에 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냥 일상적인 수업을 할 때는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둠별로 문제 정의하기. 우리 동네 문제 토의하고 한 가지 문제 정의하기. 이렇게 아이들이 4명이니까 한 모둠에 4명이니까 4개의 문제가 나올 텐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의 문제에 약간 초점을 맞추는 수렴하는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뭐은 는 뭐뭐 할 때 뭐뭐 해서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여기에 선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이 위에다가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조금 아이들이 하나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여기에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한 사람당 하나씩 붙여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둠별로 한 문장을 쓰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아이들마다 하나씩 뭔가를 붙이면 조금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라는 의미, 개인당 한 개씩 의견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몇 모둠, 1모둠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얘를 이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별로였던 거 얘는 삭제해주고 얘는 복사해줍니다. 코드 복사. 복제해주고 여기서 모둠별로 모둠 이름만 바꿔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만졌을 때도 안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고정을 누르면 이제 제가 만져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할 때는 어차피 그 다른 사람이 만진 거는 자기가 움직이거나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셔도 학생들이 쓸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중에 수정을 하시는 것까지 고려하신다 그러면 다 고정을 해주시면 또 좋겠죠. 근데 또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또 풀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교실에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모둠별로 배부를 해주면 좋은데 이걸 그냥 이 링크를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른 모둠 거에 찝쩍거리느라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공유 들어가셔서 그 전에 이거 정리를 안 했네요. 지금 도구가 다 허용돼 있는데 이러면 학생들이 아무거나 다 눌러보느라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그리기 열어주고 그리고 텍스트, 메모 열어주고 이 정도만 열어주는 편이기는 한데 여기서 뭔가 그림이나 이런 게 더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면 이미지 검색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 GIF는 움직이는 짤인데요. 이게 들어가면 조금 더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단점은 좀 정신 사나워요. 그래서 좀 진지하다 싶으면은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뭔가 실제로 이미지를 찾기 어려운 주제다 하면은 AI 이미지 이걸 켜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4개만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공유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소회의실 공유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1모듬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2모듬 링크, 3모듬 링크, 4모듬 링크 이렇게 모듬별로 링크를 따로 주고 다른 모듬 링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협력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불편을 지도에 모으고 문제를 좀 정의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프롬프트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구글 문서 등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로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앱을 설계하면서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두시면은 9강 도전하는 학생에서 학생들 바이브 코딩으로 이걸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는 수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공감하고 정의하고 기획하는 이런 프레임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안 문제부터 또는 환경 안전 문제까지 어디든지 적용이 됩니다. 평가의 포인트는 아이디어의 기발함이 아니라 공감의 구체성입니다. 누가 뭘 할 때 왜 불편했는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문제 문장에 실제 관찰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계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7번째 학습자상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흩어진 지식을 개념의 연결망으로 구조화하는 수업을 블루킷으로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